3시 10분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연사분들은 좀 시간을 좀 당겨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쪽 뒤에 자유통일 서명, 1000만인 서명 현재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가 2019년도에 문재인 하야, 문재인 표준도 아니고 문재인 타도도 아니고 문재인 하야 1000만명 서명운동 받은 적 있죠? 그때 당시 이제는 모두를 바꿔서 1천만 서명, 자유통일 1천만 서명운동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유통일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자유통일을 해야죠. 그러나 이제 이 나라가 적화 일기 있고 이 나라가 부패하고 비리를 가득차고 문재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이 나라를 현재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세력들이 현재 우글우글거리는데 내부의적이 너무나도 많은데 자유통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통일 하기 위해서 이어서다가 결국 내부의적에서 다 죽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가면서 그 자유통일 서명운동을 서명을 받는 사람도 봤는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은 우리 내부에 우리 힘을 견고히 하고 단단하게 하는 그런 내심을 기할 때입니다. 자유통일을 얘기하면서 윤석열의 이 이적행위를 5.18 문제뿐만 아니라 4.3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시선을 돌리려는 저들의 계략과 공략 절대 넘어가서 안 됩니다. 이것도 봐줘. 정광훈 목사는 2019년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태극기를 부여시킨 장본인입니다. 정지돼가지고 그냥 녹화도 싫네. 정광훈 목사의 정체성은 2019년 12월 29일 자유일보 천명 광고에 낸 광고를 보면 바로 정광훈 목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을 하였고 김무성과 유승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자. 이게 바로 2019년 12월 29일 자유일보 천명광고의 주요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고 망국 상황에 존망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없겠습니까? 저기 사람 얼굴 안 찍어도 박근혜 돼요. 대통령 탄핵. 저런 거 찍어. 이것은 현재 탄핵이 잘못됐고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법리적인 걱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탄핵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바로 WBC의 조작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검찰과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체제를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탄핵의 주범 김무성과 유승민 이 자들에게 하나도 잘못이 없다. 정광훈 목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 무릎 꿇고 100번 사죄하고 석고드려야 됩니다. 아주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자유통일 1000만명 서명운동을 가져나와서 국민을 기만합니까? 지금은 서명운동을 할 때가 1000만명 서명운동이 아니라 5.18 광주용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서명할 때입니다. 5.18 내각제 반대한다 라고 하는
서명할 때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권과 같이 서명운동 받는 사람들 여기서 빨리 더 가세요. 앞으로 이제는 오지 마세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통일 1000만 명 서명운동 할 겁니까? 지금 청와대를 이전한 문제, 이것은 대한민국의 존망을 바로 이야기하는 증표입니다. 청와대를 이전하지 말라는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거나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1000만 명 서명을 한다거나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러한 1000만 명 서명운동 할 때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자유통일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내부의 종을 전부 다 처단하고 내신을 기할 때 자유통일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전선거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어저께 모 식당에 갔다가 바로 뒤에서 70대 중반을 보이는 6명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굴을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노후를 즐겁게 보내신 분들 같았습니다. 이분들은 사전선거를 했다, 정의당을 찍었다, 그리고 주위에서 모두 다 사전선거를 해야 된다. 이분들은 자유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 70대 80대 많은 국민들, 피력 국민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우리가 백날 여기서 떠들어봐야 일반 국민들 모릅니다. 일반 국민들은 오로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SBS 공주파 방송들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들으면서 세뇌당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가 백날 이 자리에서 떠든다고 해가지고 저분들은 꿈쩍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실과 탄핵의 진실, 그리고 내부의적인 누군지 이런 내용들을 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야 됩니다. 무조건 카톡에서 싸움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탄핵의 진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이 어떤 상황인지, 대한민국에 있어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그 상징과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저들은 왜 청와대를 옮겼는지, 윤석열은 왜 제주 4.3 사건 가가지고 무릎을 추념을 하고, 또한 5.18 망월동에 가서 5.18 정신을 얘기하고 5.18을 추념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공중파, 조선일보, 이들은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대패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젤렌스키는 선이고 러시아는 침략자고 푸틴은 낙이다,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들의 보도 행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무나도 거짓말을 하고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진실을 조금씩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 조중동뿐만 아니라 KBS, MBC, SBS 등 공중파방송, 이들은 거짓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변할 자유민주주의 자유세력, 우파세력을 대변할 우리의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모두 장악됐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대변할 정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우리 우파 정당이 있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안달합니다.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그때서 알겠습니까? 저들은 그때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탄핵해 주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뿐만 아니라 김무성, 문재인,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2010년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사기파면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와 만나도 논리적으로 그 팩트 입각해서 싸우더라도 이게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 이렇더라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진실을 알고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정의 개연성이 많은 선정의 비교와 사전선거는 해서는 안 된다. 부정의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하고 4.15 총선 이후에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에 사전선거를 권유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법치와 선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법치는 무너졌고 4.15 총선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 또한 모두 다 붕괴됐습니다. 우리를 대변할 정당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법부 죽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전달할 언론 모두 다 없습니다. 거짓이 판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 사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몫은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태극기 동지들한테 그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핵의 진실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려야 됩니다. S를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할 때 이 나라는 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서기 탄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행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떠한 선거도 불법이며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등 부정 개연성이 매우 높은 선거 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지난 4.15 총선은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으며 전체적으로 부정선거로서 4.15 총선은 원천무효입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안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따라서 선거 부정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이며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실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직원들은 모두 국법에 의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한 전적의 크기, 사전선거, 중국인 대표 사무원을 운영한 중앙선관위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주정, 종북, 반미, 친중 세력들과 김영삼 종북 세력, 기회주의 세력, 검찰 세력 등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국가운동 파괴, 국토대체, 적발 상황, 경제 파괴, 원자력 발전 파괴, 민생 파탄, 외교 몰입, 헌정 파괴, 불법, 부정부패, 타락, 코로나, 사기 방역, 검증되지 않는 살인주사 흡종 등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목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유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문재인 종북 좌익세력의 적발을 막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 해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국민민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말씀은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교육 박근혜 대통령께대한 경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대하여 교육 이어서 애국가가 제청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샤들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이적서들과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세수범죄 살인 독재자 김정은부터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혈맹국 미 합중국에 대하여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가 1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살 및 공연우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탄의 불법 파면에 참가하다 돌아가신 송열사 모임 및 애국열사 사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또 묵념.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무대를 뒤에서 앞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그늘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무대를 옮겼고요. 그리고 오늘 행진은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용산을 갔었는데 이번 주에는 일파만파랑 저희가 행진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진 코스를 용산으로 가지 않고 대한문에서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사거리에서 고신각 사거리, 고신각 사거리에서 을지로 있고 한국은행 사거리, 그리고 숭례문 이렇게 대한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진 중에 저쪽 민노총이 빠질지 안 빠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빠지지 않고 문제가 만약 있다 판단하면 저희들이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들어오든지 또는 을지로 입구에서 들어오든지 그거는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파만파는 행진을 하게 된 이유는 한번 연대를 해보자. 우리가 행진만이라도 연대 연합을 해서 한번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행진 코스는 저희가 용산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저기는 깃발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차도 없고 또 이 깃발을 들고서 지하철 타기도 어려우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가 너무 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행진 코스를 일파만파가 하는 행진 코스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파만파는 주의보가 바뀌었습니다. 김수열 회장은 정강원 목사 쪽으로 갔고 그 대신
일파원파 지휘부 구성은 육사 29기 그 박천진 회장뿐만 아니라 그 육사 29기 임원진들이 일파원파 지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평소에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입장이었었고 또 저희들이 집회나 큰 행사를 할 때는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다 보니까 집회를 아주 행진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상문 의원님 모시고 우리의 연설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국방원의 정체성과 틀린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5월의 마지막 토요일 집회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아주 정말 나와주시는 애국 동지들 정중하게 정말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5월달은 정말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더니 일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부터 청와대 전체, 장관 전체, 집권 여당 국회의원 100여 전체가 광주로 내려가서 하루 정부를 아예 개정 휴업을 하더니 이번 주 들었으니까 또 5월 23일은 또 노무현이 13주기 추도식 한다고 윤석열이만 빼고 목담 똑같이 다 내려갔어. 총리 내려가고 청와대 비서실장 실장 내려가고 정무수석 내려가고. 자, 그렇습니다. 선거 때부터 계속 우리는 이 윤석열 지금 이제 대통령이지만 이 기본적인 어떤 정체성 문제를 우리가 짚어왔는데 좌클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의 차원이다. 통합을 위한 행보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저 높은 자리에서 나라 전체를 봐야 되는 만기칠남의 자리니까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로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왜 대한민국을 건설한 이승만 대통령 5천년 굶주림을 해결시켜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런 예우를 갖추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번 지켜보기로 합시다. 이제 취임한 지 18일밖에 안 된 사람이니까 아직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조져도 조지고 지적도 해야 되니까 아직 신원 살림도 한 6개월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냥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윤석열 정권이 빨리 자리를 잡도록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알고 가야지. 그래서 이번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아마 43주기가 될 겁니다. 43주기 국립묘지 박정희 유경수 여사님 묘소 추모식 행사에 총리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장관이 몇 놈이 오는지, 청와대에 누가 대표로 오는지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난 주말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윤석열이와 일단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를 일단은 복원시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이 스스로가 아예 간첩으로서 김정은이만 내세우면서 북한을 그냥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고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지난 70년을 지켜온 한미 동맹은 완전히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이번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에 더 이상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이른바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공동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정말 한미관계가 이제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취임한 지 11일 만에 외교를 알겠습니까?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는 많이 주고 크게 얻지는 못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왜 심각하냐?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데, 다만 이 군사력 부분에서 핵무력 때문에 비대칭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지난 여러 가지 어떤 설득 작업, 외교 노력, 무슨 김대중 시대에는 뭐 햇볕 정책이라고 하면서 경제 지원까지 했지만은 북한 김일성 저 세습 체제는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무력에 있어서의 비대칭을 대칭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어떤 분들은 아주 자체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핵무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국제적인 어떤 고립이라든가 동북아 지역의 어떤 핵 확산,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핵무장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면은 최소한 많은 분들은 이른바 미군이 과거에 갖고 있다가 철수했던 90년대 말에 철수가 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90년도 노태우 대통령 말기 이 무렵에 당시에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좀 압니다. 대한민국에는 약 1000기 정도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 미국 국무성은 공식 논평에서는 NDNC 부인도 하지 않고 검증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구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NDNC 더 이상 코멘트할 수 없습니다는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 초 중순까지 전술 핵무기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바로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된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 바로 그 한반도 비핵화를 지금 김정은이도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핵무기를 계속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다못해 이번 공동성명에 전술 핵무기의 국내 배치 그 정도까지는 않더라도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핵 우선을 제공한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는 조금 못 미쳤다는 그런 감을 갖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억지력으로 북한 문제 대처하겠다는 기조가 바뀐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쿼드에도 이미 참여할 뜻을 비추고 있고, 자, 그런데 북한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아주 드라마 같은 얘기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든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또 2박 3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전용기가 날아가서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하기 2시간 전인 한국 시간으로 13일 아침 6시입니다. 바이든이 워싱턴 도착할 그 시점에 맞춰서 북한이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3발을 쐈습니다. 하나는 ICBM,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 두 번째 거는 단거리 미사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그리고 세 번째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아주 위험한 거죠. 자, 이른바 미사일 3종 세트를 13일 오전 6시부터 6시 47분까지 3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40분 만에 윤석열 주재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아주 강렬히 규탄하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 10시쯤에 10시 20분쯤에 우리 한국군은 현무2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를 했고 미국은 자체 미사일을 또 발사해서 한미 합동 미사일 대형 사격 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북한에게 매달리는 불중적인 외교를 버리고 대응하는 자세로 나가게 됐다는 점은 일단 윤석열 정권의 희망적인 점은
우리 안보면에서는 안심을 해도 된다 하는 이 점은 일단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북한에 그냥 USB로 대한민국 기밀을 다 갖다 준 거는 물론이지만 대한민국 군 자체를 아예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이 대한민국 군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한미연합 기동훈련을 정상화해서 제대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냥 컴퓨터 도상훈련만 해왔습니다. 이제 실제 병력이 참여하는 한미 기동훈련이 정상화되기를 촉구합니다. 자, 두 번째, 사드,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비롯해서 북한이 지금 1000기 가까이 만들고 있다는 그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요격 체제를, 방어 체제를 조속히 구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동안 성주 사드 배치해놓고 거기에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 16년에 배치했습니다. 지금 6년 동안 말하자면 주한미군을 철수를 요구하는 저 좌빨 단체들이 지난 6년간 줄기차게 미군 부대 앞에서 운동을 해왔다는 것만 알고 그렇게 해서 물자 반입이 어려웠다는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러났습니다. 전기 시설을 안 해줘가지고 실제 사드 포대는 왔는데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성주의 사드를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차제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세 번째, 대한민국 군의 기간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군대가 어떠냐? 군대 간 놈이 감기만 들어도 휴대폰으로 집 전화하면 엄마가 병원에 가서 약 지어가지고 전방 부대 찾아가서 소대장은 필요 없어 종대장 대대장 나오려고 자기 아들 약 주면서 5일분 주면서 요거 시간 맞춰가 약 먹이라고 그러고 걔는 내무관에서 병원 약 먹고 있는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완전히 그냥 놀자판이 됐습니다. 이거 밤나라 군대도 아닙니다. 제대로 군 훈련을 시키고 싸울 수 있는 전력을 갖추도록 군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하는 점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남았으니까 지금 선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선거 치릅니다. 오늘 벌써 4월 여러 가지 헷갈립니다. 자, 어느 쪽에서는 사전투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있고 또 한쪽 우리 맨 같은 보수끼리 한쪽은 국힘당이 가만히 있는데 사전투표 하다고 또 난리치고 있고 또 대통령 자신부터 사전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충 17개 광역시 도만 기준으로 한다면은 민주당이 한 4곳 이기고 우리 국힘당이 9곳을 이기니까 이번에 뭐 어쨌든 선거는 이기는데 지금 접전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세종시는 저쪽 일본 쪽이 유리한 가운데 거기는 뭐 작은 데니까요 유리하고 즉 경기도와 인천, 대전 이 세 곳이 이번 국힘당 후보가 조금 앞지르는 가운데서 접전을 벌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씀을 드려 경기도 지금 이상합니다. 지금 김현애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2% 3% 치고 있거든요. 오차 범위 아니지만. 그런데 알다시피 강용석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소장이 출마해 있는데 아니로 하면은 저는 뭐 떠드는 거는? 네. 어? 민노총. 아이 새끼들이 왜 저거? 네, 경기도 강용석 후보와 김원혜 후보가 단일화하면은 수치상으로도 한 4, 5% 이길 수가 있고 단일화 효과를 해서 압도적으로 더불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국힘당 특히 그 이준석이라는 대표 단일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 강용석이 보고 그냥 물러나라는 식으로 엇박치고 있는데 지금 강용석 소장 알다시피 끝까지 완주한다고 이미 선언했고 이미 어제 오늘
투표까지 했으니까 이제 차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 뭐냐? 본래 이준석이는 그 자리에 유승민이를 내려받았던 곳인데 그게 안 되니까 김건희 굳이 당선 안 돼도 좋다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단일로 하면은 경기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감 선거 봅시다. 지금 좌파 쪽에는 조희연이가 딱 혼자 단독으로 나와 있는데 우파에서는 조금 그래도 실제 우파 후보로 나온 후보는 다 찾으면 4명 되는데 그래서 이름 알려진 사람이 3명인데 자 조정혁이 조정혁이 조영단 그리고 박선영이 이 세 사람은 한 번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8년 전에도 이미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끝까지 단일화라고 다 각자 뛰어가지고 조혜영이한테 어부집니다. 박성영으로 돼야지. 4년 전에도 이 세 명이 합치면은 50%가 넘는데 조전혁이는 결국 또 단일화 안 해가지고 조희연이가 41%, 박선영이가 36% 얻어서 그냥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세 번째로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의 국힘당 후보가 조전혁이, 조영달이, 박선영이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정당 후보가 아닌 그냥 일반 후보자로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당이라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조전혁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했고 박선영이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럼 이 당의 영향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힘당이 알아서 조정을 하면은 단일화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서울교육감은 12시 이제 두 번 해먹고 세 번째까지 12년 동안 좌파 교육감에 줘가지고 저 이능도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학교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가 하도록 하겠다 이겁니까? 그렇다면은 박선영이 플러스 두 조씨 이 중에 한두 놈은 저쪽 뿌라치 같은 놈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세 명이 10년 동안 단일화하고 나와갖고 이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안 한다고 나오지도 이 않는 세 명이 이번에 똑같이 또 조희연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나온다면은 우리 애국 범죄독대 전화번호 다 우리 공개할 테니까 전화번호로 다 이 세 명을 아주 응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국힘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지. 정신 차리면서도 이러고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봐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꾸 협치다 무슨 국민 통합이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통합이니 협치라는 말을 더불당 저쪽 좌파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지금 발목을 잡으면서 횡포를 부리는 저 더불당이 협치를 하자 그러고 통합을 하자 그러니까 그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의석수가 모자라니까 국회 법률 통과를 해서 어느 일정 부분 타협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타협이 야합이 됐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대한민국의 헌정을 붕괴시켰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이 청와대 주인은 됐지만은 국민의힘당 장악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저한테 빠지 달아준 놈에 충성하거든요. 윤석열이 국힘당에 장악을 못해. 그래서 지금 권성동이 장재원이 목에 힘주고 다니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권성동이 노는 거 보면은 지가 대통령인 것 같아. 여소야대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그냥 셉니까? 지 맘대로 합니까? 자, 윤석열 정권 허약합니다. 이제 18일밖에 안 됐어. 일단 윤석열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그냥 비판을 하더라도 일단 털은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정말 갈 길은 먼데
벌써 날은 쓰고 있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다크레이지가 하지 말고 도신을 갖고 또박또박 제기를 걸어가기를 우리는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각사문 의원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운평. 방송국이 나라가 정상화되면 방송국에서 정신운평 하시면 상당히 아주 큰 시청률을 볼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다음은 이종훈 대표님. 이종훈 대표님, 예, 원종상 대표님, 원종상 대표님, 예, 이종훈 대표님, 예, 구성재 대표님이 좀 오시고 있으니까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올 3월 사망자 수가 44,487명. 그러니까 1년 전 2021년 3월 달보다 67.6%가 사망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약 한 18,000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이분들이 왜 돌아가셨느냐? 결국은 살인 주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살인 주사를 접종하신 분들이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혈전 현상이 발생하고 또 면역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미크론에 걸려도 금방 낫지도 않고 그게 더 악화되고 또 기저질환과 연동이 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진 거죠. 살인주사는 검증되지 않았고 또 검증되지 않은 이 살인주사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차별하게 접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 전부 다 95% 이상 다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저희들이 최근에 북한 스스로 발표를 했지만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군이 접종을 한 명도 안 했다. 왜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 경찰만 그렇게 접종을 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군은 접종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이것은 저들은 벌써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분이 문제가 있고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북한한테 다 지원해주겠다 다 거부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어차피 접종을 하신 분들은 해독을 시켜야 됩니다. 해독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 안검성에서 면역 체계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 혈소판, 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이 뼈 속에서 골수에서 계속 생성이 돼야 되는데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그 살인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해독시켜야 되는 그러한 약을 드시거나 또는 약초를 드시거나 지속적으로 이 몸을 안에 있는 독을 빼내야 됩니다.
빼내자는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기저질환과 결부되거나 또 면역이 약화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데이터가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 대비 2022년 음악을 44,817명 전년 대비 18,000명이 더 돌아왔던 거죠. 그러면 1년을 치면요 18만 명, 20만 명 이상이 더 사망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접종하신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몸에서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이 약초라든지 또 그런 약을 드셔서 자기 몸에 들어있는 이 독을 빼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그래야만이 이 접종의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종훈 대표님, 네, 구성인 대표님 먼저 오시고 계시고, 네, 혹시 말입니다. 내가 한 말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음 분을 드릴 테니까 올라오세요. 자, 그만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자율충전고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가 좀 틀어주시고 자율충전고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충전고가 이 나라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율충전고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전고 주세요. 충전가. 네. 한 번 더 하실래요?
오시기 전에 이성돈 교수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성돈 교수님 또 올라왔어요. 네, 이성돈 교수님이 예전에 성대 교수 하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아주 박학하시고 올라오세요. 우리 이성근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동입니다. 제가 몸이 나눠가지고 한쪽으로 가서 가운데 가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서 그런가? 영국의 1972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영국은 그 당시에 대처라는 수상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정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정리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노동과 불속세였습니다. 나는 잘 안 들린대요. 정도만 싸워가지고 노조를 해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는 노조. 안 들려.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체했느냐? 해체는 간단하죠. 협의체로만 하던 말을 했어요. 전국으로 단위로 모으지 못하게 하고 각자 회사에서 협의체로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부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기업이 잘했다 못했다 할 이유도 없어요. 예를 들면 노동하는 거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회사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걸 우리나라는 못하고 전국으로 하나로 묶었어요. 전국 노조, 공무원 노조. 근데 영국이 그것 때문에 72년도에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3년을 싸워가지고 노조가 전부 해체됐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뭐 어떻게 남았느냐? 협의체. 회사는 회사에 나와있으면 여기까지 단계하고 연합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때 당시에 10대 재벌이 전부 다 다녀가죠. 제일 유명한 롤스로이스 자동차 회사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현재 그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노조가 없어야 돼요. 그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회사하고 노조하고 협의체를 만나요. 전국 단위로 해서 묶는 거는 무조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교조도 없어야 되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우파고 좌파 그런 게 없어요. 지방선거는 노조 정교조를 잡기 위해서는 정교조를 잡을 수 있는 사원을 뽑아야 됩니다. 일반 사원을 뽑아갖고는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안 들려. 들려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지방선거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우파인지 좌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열심히 찾아보면 우파 좌파가 나와요. 우파 쪽에서 그래도 보수 쪽으로 가는 정교조 사항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또 부정투표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눈을 안 보니까 몰라요. 왜 모르느냐? 전당대표를 하게 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 있다 그래요? 없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우파들 모임이 얼마나 대기되고 많이 했어요. 노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빌려야 돼요. 자식들이 노조에 들어가면 못 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자식은 돼서 노조가 다 말을 안 하는데 나 스스로가 안 하면서 자식들 보고 하라고 남들 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노조가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해요. 정치인들이 누구를 잡고 있어요? 전부 노조를 잡고 있어요. 제일 하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 자꾸 정치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요? 300명이에요. 국회의원 300명 아니에요? 그럼 그게 붙은 사람 10배에서 3,000명이에요. 그 3,000명이 이 나라를 현재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요. 정치에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지고 내가 옳은 사람을 선택을 해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내 주권을 할 수 있는 이야기 해가지고 정책을 발표해야 됩니다.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신 분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아무도.
그냥 나와서 들으기만 하지. 정치인들은 우리가 봉급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울고 삽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세계에서 제일 혜택이 많아요. 얼마나 혜택이 많습니까? 근데 내 세금을 갖고 먹고 살아요. 국회 선거할 때 되면 와서 보겠으니 건 오만 짓 다 해요. 되고 나면 전화번호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정치인들은 건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아줬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싸워야 돼요. 입안을 해주면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 저런 법을 만들어 달라. 그걸 해야 우리가 이겨요. 그래야 다음에 지가 나올 때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말을 듣게 되지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요. 국회 각 지역마다 단체를 만들고 정치인들의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돼요. 우리는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잖아요. 무조건 큰 소리 치고 행진만으로 이긴다고 100년 나도 못 이겨요. 교육을 정치인들 교육을 국민들이 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 봉급을 받고서 그 사람들이 뭐 위반이에요? 직무위반이에요. 직무위반. 회사에서 봉급을 받고서 일을 안 하면 회사에서 잘라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무태나 직무위반이에요. 그 사람들 정치인들은. 그걸 하시게끔 우리가 끌어가야 돼요. 그럼 뭐냐,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이 하나 있다, 노조가 있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전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정치한 사람들 뭐 돈 맞으면 다 가버리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돈 맞으면 집회 가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긴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노조를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어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강력해야 돼요. 누가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누굴 놓고 살아요? 노조를 놓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편이 없어요. 우리 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모든 자료를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정치인을 뽑아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생각 잘 해보세요. 내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만족시킨다고 자식이 합니까? 안 합니다. 부모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도 있어요. 배운 게 그건데. 그렇잖아요. 뭐 사회주의 국가 서유전 그 다음에 핀란드 거기는 국회의원들이 봉급을 안 받으니까 되게 좋은 나라고. 아니에요. 그거는 100% 사회주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봉급 안 주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국민 세금 갖고 살면서 고마운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국민들이 무능해서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원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갖고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지역에, 어느 지역 때는 그 지역에 선거인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네들을 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선동 우리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선TV 우리 구성재 대표 모셔서 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끝나면 바로 행전 출발하겠습니다. 덥습니다. 그늘에 있으니까 조금 낫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절단이 났죠. 러시아의 지금 추진량을 받은 이후에 주류 언론에서는 마치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현장을 다니는 기자들, 주류 언론의 현장을 다니는 기자들 이 보도가 가끔씩 올라옵니다. 그 보도를 보면은 주류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러시아가 이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지고 있어요.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인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싸울 생각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귀찮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도 불법으로 멀쩡한 대통령을 쫓아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게 TV 스타입니다. 지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TV에 인기물에서 인기를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을 대통령을 시켰어요. 여론조사에 인기만 있고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올라와서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위해서 일했으면은 이 나라가 일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유럽에서, 아니면 어쩌면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아동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곳이 우크라이나예요. 유럽에 있는, 서구에 있는 어린이들, 러시아의 어린이들 다 잡아와서 거기다가 캠프에다가 가둬놔요. 그러고 난 뒤에 이거 뭐 어디다 파는지 이 어린이를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런 어린이 캠프가 수십 군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법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잡지 않았어요. 바로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하는 놈들한테 돈까지 받아 챙겼어요. 또 하나, 생물학 무기를 만드는 생물학 실험실, 우크라이나에 지금 18군데, 17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 왜 만듭니까? 아니, 거기서 뭘 만들어서 생물학 무기를 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규제를 왜 안 받게 됐습니까? 바이오 랩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젤렌스키한테 뒷돈을 준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나라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푸틴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저 생물학들이 결국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도 저거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푸틴이 침략이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가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으니까 남이 와서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부정과 불법이 너무 겹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도 이거 바로잡을 생각 안 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권력 있는 놈들 마찬가지입니다. 반역과 반란이 일어났는데 바로 잡을 생각은 안 해요. 또 하나, 자기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끌려나가서 감금당했는데도 답답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내일 아니야? 여기 산악회입니까? 아니면 동네 무슨 개모임입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당선된,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을 불법적으로 끄집어내려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아무도 답답해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대선이 지다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 아니죠. 옆에서 힘센 놈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김정은인지 시진핑인지 일본인지 몰라요. 야, 이 자식들 이거 그냥 우리가 집어먹어도 되겠는데? 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하는데 젤렌스키 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젤렌스키 보도하는 거 보세요. 국민 영웅이에요, 국민 영웅. 나라를 지키는 전사예요. 사실과 다른 겁니다. 뒷돈 받아서 생물학 무기 실험실을 지어주고
뒷돈 받아서 인신매매 조직 소탕하지 않은 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먹힐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 아니 무슨 쟤는 저런 얘기다 해. 주류훈련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CNN 주류언론의 대표예요. 미국에서 시청률 바닥이에요. 미국 사람들 CNN을 안 봐요. 그런데 우리는 CNN을 이용해서 국내에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습니다. 미국 사람도 안 믿는 CNN을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미군이, 주한미군이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이랑 저랑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젤렌스키 꼴 납니다. 자, 부정선거 진상규명 해야 되고, 불법 탄핵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란, 반역 상태예요. 새로 뽑은 사람 하는 거 보세요. 국민을 바라하고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술 마신답니까? 밤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죠, 일을. 여러분, 후회할 날이 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구성원 대표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이거 하는 것은 확인해 보니까 이 전기가 딸려서 그래, 전기가. 그래서 이 발전기를 다음 주에 교체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동료분이 함께 하신 박성문 의원님, 이선동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구성원 대표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진을 나가고요. 우리 힘차게 함께 우리 행진하면서 우리 탄핵을 외치고, 그 다음에 이 좌익세력 척결 외치고 함께 한번 하시죠. 요 앞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